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사회성,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를 못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사회성 발달의 어떤 지연, 그런 관련된 염려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나마도 다행인 건 1, 2학년은 올해는 이제 지속적인 등교를 했어요. 이제 사회성 발달에 대한 아주 큰 지연은 일단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학년이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5학년 아이들입니다. 5학년 아이들은 작년, 즉 4학년부터 코로나로 학교를 거의 못 갔죠. 그리고 이제 5학년도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6학년이 돼요. 자, 이 시기에 형성해야 할 또래 문화의 이제 부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성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 5학년 아이들의 또래 문화가 이제 없었다. 이게 사회성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면이냐? 이런 거죠.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 중심성에서의 어떤 탈피입니다. 1, 2학년까지는 강한 편이어도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중심성을 벗는 속도가 가속화되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제 이것이 가능해지면 4학년 즈음이 돼서 이제 또래 그룹이 형성이 되죠. 이 또래 그룹 문화를 통해서 절친도 생기고 배신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관계 안에서 어떤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회성에서 아주 중요한 기간이죠. 이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현장 체험 가는 버스 안에서 누구랑 같이 앉아서 갈 것인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만큼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작년부터 우리 4, 5학년 아이들은 한 번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4, 6학년 시기는 또래와의 대화, 놀이, 그리고 또래와의 어떤 인정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이 시기 또래 문화를 접하지 못한다는 건 아이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SNS를 통해서 서로 막 연락도 주고받는 것 같던데 뭐 이걸 해서라도 사회성 발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지금은 아이들이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SNS를 많이 이용하죠. 또 심지어 이제 인터넷 게임 속에서도 야, 우리 몇 시에 무슨 게임에서 만나자 해서 게임 속에서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차라리 몇몇 친한 친구들과 직접 통화하는 걸 더 권합니다. 또는 친구들과 어떤 줌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화상으로 대화하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는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톡방이나 기타 SNS 활동을 통해서 또래들과 나눈 어떤 문자식 대화는 생각보다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미비합니다. 오히려 공감이 불가한 상황이나 일단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SNS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는 상황이 전개가 돼요. 코로나 이후에 학교 폭력 중에서 이제 사이버 폭력이 최근 1년 사이 부쩍 증가한 상황이고요. SNS를 통한 사회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과 어떤 빈도를 높여주는 쪽이 그나마 관계 발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를 늘 쓰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잘 못 보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또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점을 잠깐 짚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언어 발달적인 측면은 이 마스크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초등시기 학생들에게는 크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 언어 발달은 부모의 입모양 관찰보다는 독서량과 대화 빈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들은 이미 영유아 및 유년기를 지나면서 타인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인식하는 과정은 배웠다고 보면 돼요. 문제는 이제 초등 입학 전 아이들입니다. 특히 언어 발달 측면에서는 만 3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시기를 언어의 황금기라고 부르는데요. 약 300개의 단어를 조합해 가면서 언어를 발달시킵니다. 이때 이제 마스크로 가려진 발음을 듣게 되죠. 또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한 채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이제 집에서 마스크 없이 부모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쓰면 이제 얼굴 표정을 읽기 힘들죠. 이게 이제 사회성에 영향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이제 언어 발달 지연보다 더 염려되는 건 이제 타인의 감정을 읽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직관력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읽는 비중이 무척 높은데요. 이제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한 채 이제 음성만으로 또는 화면을 통해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캐치하는 경험이 부족해지죠. 뭐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어서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이제 사춘기가 돼서 부모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감정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나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투명 마스크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학급에서 잠깐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영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투명 마스크를 해도 이제 코는 안 보이고 입 부분만 이렇게 보이죠. 입술만 빨갛게 막 드러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뭐랄까, 그 삐에로의 빨간 입술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무섭다는 반응도 많았고요. 예, 또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입술 모양에만 자꾸 집중을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가장 좋은 건 하루 빨리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정리돼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런 인상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가정에서 지금은 최대한 사회성 발달에 지연이 오지 않도록 주시는 게 지금으로서 이제 최선인데요. 사회성 발달에서 이제 대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공감력과 자기 조절력이 있어요. 우선 공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감 능력의 가장 기본은 경험치가 쌓여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이 누군가로부터 수용되어진다는 그 경험, 수용되어지는 그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최대한 많이 쌓일수록 좋아요. 아이도 타인의 감정을 이제 있는 그대로 느끼는 과정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모든 감정을 다 알아차리시려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듭니다. 또 불가능하고요. 자, 하루에 쓰는 에너지 중에 저녁에 우리 아이와 한 5분 정도라도 그냥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좀 비축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인을 공감하는 과정은 사실 그 내 감정의 에너지를 일정 부분 이렇게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루에 사용할 의지력을 다 소진한 뒤에 이제 저녁에 아이들을 마주하시기 때문에 거의 공감을 잘 못하셔요. 아이와 함께 즐거워하거나 함께 슬퍼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는 늘 여분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자녀를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몸과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감정 상황에 더 잘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절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절력은요, 규칙이 있는 놀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래들과 놀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부모님이 함께 놀아주시는 놀이 시간이 무척 필요한데요. 그 아이의 감정 기능을 담당하는 그 전두엽을 자극하는 놀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전두엽을 자극한다는 건 뭐냐면 놀이 과정 중에 전두엽을 자주 활용하게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시각이나 어떤 청각을 제어하는 형식의 놀이를 하면 이 전두엽을 활용하게 하는 비중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악을 틀고 특정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뭐 박수를 치게 한다거나 뭐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놀이. 그러면 이제 청각을 계속 제어하는 거죠. 예. 비슷한 모양의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똑같은 카드를 기억하고 그 카드를 이렇게 골라내는 놀이 뭐 등등. 그럼 이제 시각을 제어하는 거죠. 이렇게 청각이나 시각을 제어하는 과정을 수시로 거치면 이렇게 전두엽이 계속 자극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성이 필요한 자기 조절력을 익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에 도움이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쭉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라도 꾸준하게 아이들에게 어떤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코로나 시기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식물 가꾸기가 있습니다. 식물 가꾸기, 그리고 애완동물 키우기, 애완동물 키우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어떤 보드 게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엄마가 실감나게 읽어주는 동화책,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 관심의 눈길을 주는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눈을 바라봐주는 행동은 사회성 발달에 아주 큰 힘을 발휘해요. 특히 하루 2번 최소한, 언제? 아침에 눈 뜰 때,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항상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우리 아이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체된 사회성을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